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의 이제 종합적인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제 요 근래에 이제 언급했었던 코인을 왜 언급을 했었는지에 관해서도 그 이유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참고를 많이 하셔라는 게 플립사이드 크립토닷컴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플립사이드 크립토닷컴을 참고를 많이 하시는 게 뭐 저 같은 어떤 그 비전문가 아니면 여러분들 코린이라고 하죠. 우리 그 코인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플립사이드 크립토닷컴을 참고하는 게 아마 기본적으로 승률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승률이 높다는 어떤 그런 거는 사실 알고 보면 스캠이 워낙 많아. 스캠도 많고 변수도 되게 많은데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1위부터 25위까지 딱 추려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달이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9위에 있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스캘퍼 위주로 이제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매력적인 구간은 분명히 아니야. 근데 제가 왜 이거에 관해서 계속 집중해서 말을 하는지 그 이유가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위표에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제로엑스도 제가 나쁘지 않다,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또 물린 사람이 있어. 어떤 분은. 그죠? 근데 900원에 그분이 물리셨다고 뭐 댓글에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게 이 초보 투자자들은 잘 모르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당장 1억을 돈을 넣었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 있다가 4천만 원이 까질 수도 있는 시장이야. 근데 중요한 건 그 1억이 5억이 될 수도 있는 시장이야. 그래서 제로엑스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6위에 있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제 이것도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가만히 보세요. 시총 상위에 있지도 않아. 그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지도도 없어. 그죠? 근데 왜 이게 가격적으로 왜 파닥파닥거리는 줄 아세요? 이 빅데이터가 여러 가지를 다 근거로 해서 순위를 매기거든.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앞뒤로 있는 코인들 보세요. 스텔라 루멘 인지도 엄청 높아요. 그죠? IBM이 백그라운드에 있어. 그죠? 근데 위에 비트코인 있어. 그 중간에 껴있어. 체인링크 엄청 유명하죠. 에이다 엄청 유명하죠. 이오스도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근데 6위에 껴있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뻔한 얘기야. 그냥 투자해둬서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900원에 물렸다고 말하시는 분이 어떤 때 코인 시장에 들어왔는지 그건 안 봐도 비디오야. 그리고 물리고 안 물리고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뭐 집중적으로 사야 된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돼. 저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저랑 아는 지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5년 전부터 이제 코인 했던 지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인의 지인들끼리 또 뭉쳐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로스톨 코인이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서로 그게 또 연락이 다 그 배후에 있는 뭐 누군가들하고. 근데 그러면 그 코인에 관해서 펌핑이 일어날 것 같다는 시그널이 오면은 30% 까질 거 대비해서 그 코인을 뭐 비트 3개치를 알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든가. 그래서 일단 까진다고 하더라도 기다려요. 3개치가 9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을 내가 돈을 넣으면 금방금방 돈을 번다는 생각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고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저 같은 비전문가 유튜버 말을 많이 믿지 마시고 플립사이드 크립토닷컴을 참고를 많이 하세요. 일반적인 다른 뭐 유튜버들 그런 분들 말도 많이 믿지 마시고 저도 믿지 마시고 그렇게 참고를 많이 하시고 XRP 똥코인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18위에 버젓이 들어가 있잖아요. 비트코인 캐시도 19위에 버젓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 이유가 이게 가격적으로 시총 상위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서 근거가 있어서 이 순위권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걸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로우캡에서 미들캡 요 사이에 있는 약간 이벤트적인 있는 어떤 그런 코인들이 시총 상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라갈까 말까 하는 지금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번 주에 들어서는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게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28일이 그 원래 8월 초에 있었던 그 선물 만기 롤오버가
8월 말로 지금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쪽으로 작용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같은 경우는 해외 차트 있을 막 그런 사람들이 요 근래 보면은 주말에는 좀 많이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세가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도 않아. 트윗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향성에 관해서 뭐 말씀드리기보다 내일 하고 내일 모레 정도에 그때 가서 또 이게 확실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제가 누누이 계속 강조해서 막 이거는 예전서부터 한 2년간 떠들어 왔고 앞으로도 떠들긴 하겠죠. 떠들긴 하는데 일단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면서 이제 코인 가격이 쑥 떨어지죠. OMG에서도 아마 물린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절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올라가는 코인 있으면 야 이거 뭐 10배 된다 20배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랑 이더리움 클래식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네.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찔끔찔끔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넣었어, 1000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 200에서 한 40% 까진다는 생각하고 투자를 진행을 해야지. 나는 손해를 안 봐. 손해 보면 나는 멍청한 놈이야. 손해 절대로 보지 말아야지. 이런 성격들 있죠. 이런 성격들은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돈을 못 벌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전으로 따지면은 제가 실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조용한 스트라티스라는 코인 있죠. 그게 5년 전에 1비트 갖다 85비트를 만든 사람들도 있었어. 제가 그거 3비트 넣었었거든요. 그때 3비트 넣어가지고 9BTC에서 나왔거든. 근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중간에 그냥 어느 정도 먹고 나왔는데 계속 오르더라고. 이게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이 몰라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나랑 이제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누나랑 통화를 했는데 친누나랑 통화를 했는데 누나가 이제 저한테 돈을 맡긴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다른 코인들 말고 XRP를 그냥 넣어뒀어요. 사가지고 그냥 사실 엄청난 크게 진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코인 자체가. 근데 이벤트가 나오면 거대 상승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냥 사뒀거든요. 근데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친누나가 왜 리플 샀냐고 나한테. 그러니까 코인에 관해서 전혀 문외한인 사람이 왜 리플 샀냐고 왜 다른 걸 오르는데 왜 안 오르는 거 샀냐고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생각이 있어서 사놨다고 막 그랬죠. 근데 이게 설상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저는 현금으로 해서 누나한테 뭐 2배가 되든 3배가 되는 현금을 주긴 줄 거예요. 다른 코인에서 이득 난 거를. 근데 이 코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 나름 생각이 있으니까 저도 가지고 있는 거지. 왜 그거를 왜 안 오른다고 막 그러는 거냐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호라이젠도 마찬가지예요. 라이트코인도 사람들이 되게 무시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안정적이면서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추종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라이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시총도 작고 되게 미약한 것 같지만 뭐 찰리리가 먹튀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기에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좀 큰 펌핑을 노릴 때 비트코인 캐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매일 한 번도 안 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사신 가격에서 까질 수도 있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상자산 시장은 내가 손해 안 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큰 돈 못 번다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이거 갑자기 10% 까진다 이러면 손절했다가 갑자기 밑꼬리 말고 올라가면 그거를 못 버틴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욕이 나오는 거야.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접근해서 그냥 분할로 매수 들어가기에 나쁜 코인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11월 달을 제가 요해가지고 네오랑 비트코인 캐시를 언급을 하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만 보고 제가 언급하는 게 아니야. 저는 비트코인 캐시 비하인드에 있는 세력들 있죠. 그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 캐시는. 네오도 마찬가지예요. 네오 3.0에 관해서 이게 이벤트 이슈가 있죠. 그래서 가격이 등락이 있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을 때가 2만원 아래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 보실 분들도 있겠지만
트레이딩을 하던 그거는 각자 개인의 마음이에요. 각자 개인의 마음인데 저는 그런 식으로는 잘 안 해요. 제가 목표가가 있고 OMG만큼의 반등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저는 사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설상 제가 이거 네오코인 같은 경우 평단이 되게 낮아요. 평단이 되게 낮아서 어쨌건 여기서 뭐 20% 30% 까진다고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건 사실이야. 근데 2만원 밑에 사야지. 지금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다고 그래서 22,000원 뭐 얼마까지 지금 불안한 상황에서 올라가 있는데 막 불나방같이 달려 드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할 매수로 예를 들어서 내가 2개월 보고 매집을 한다 이러면 하루에 야금야금 사세요. 내가 100만원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하루에 뭐 5만원씩, 내일 또 5만원, 내일 모레 5만원, 아니면 10만원 있는 사람은 그냥 만원씩 사세요. 만원씩, 하루에 만원씩.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억 넣는 사람은 뭐 100만원씩 쪼개서 사시든, 그렇게 사시든, 이벤트 기간까지. 근데, 네오 3.0 구간이 메인넷이 런칭되기 전까지 그 구간까지 시간이 아직 남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는 11월 달이 이슈니까, 11월달 초나 10월 말에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잔머리를 굴려요. 근데 얘네들이 이 가상자산 시장을 굴리는 이 세력들이 그렇게 머리가 개인이 상상하는 거를 벌써 10단계를 초월해서 10발 앞자국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야. 지금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 있을 거야. 기회비용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지면 XRP 투자해가지고 3년 동안 지금 묻어놓은 사람은 기회비용 얼마나 많이 잃었을 것 같으세요? 제 말이 틀린가요? GKC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익명성 코인이다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근데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 이것도 금액도 또 되게 높아. 높게 홀딩하고 있어. 나름 다 생각이 있어서 베리 실버트와 마이클 수니 씨가 다 그 조직체가 다 데이터를 근방으로 해서 다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GKC를 지금도 추천드려요.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까지면은 지속적으로 사서 모으세요. 빗썸에만 있던데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분명히 다 좋게 아마 흘러갈 거예요. 10% 20% 까지는 거에 그거에 연연해하면 이 시장에 오래 못 있어요.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이런 코인들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하고 뭐 이거는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벤트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갈 만한 코인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는 그냥 뭐 만원에 파신 분들, 그리고 약간의 이제 소량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것도 그냥 끌고 가세요. 제로엑스도 마찬가지. 네오는 뭐 크게 펌핑할 거 생각해서 어차피 계속 끌고 갈 거고. 제가 어저께 좀 약간 자극적인 내용으로 제목에 이제 그렇게 써놨잖아요. 나를 죽을 때까지 먹여 살릴 슈퍼코인이라고 써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코인들. 그 정도로 시세 분출이 어느 정도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프라인 스테이킹에 관해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지금 설명이 나왔다. 여기 내용이 나오는데 큐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큐텀도 마찬가지로 물린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다가 지금 5,000원 근방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장세에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이벤트가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이 23일이잖아요. 이게 28일 날이 아마 제가 알기로 런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스테이킹에 관해서. 그러니까 네오코인하고 큐텀을 제가 나쁘지 않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네오 같은 경우. 그래서 2만원 밑에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2만원 밑에다면 무조건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냥 계속 끌고 가서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캐시랑 한 방에 있는 애들이요. 대표적으로. 큐텀은 아니야. 큐텀은 제외하고. 큐텀은 28일이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시세 분출이 어느 정도 있을. 저도 약간 소량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오랫동안 끌고 갈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 돌아가는 판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폴카닷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폴카닷이라는 코인. 근데 이것도 지금 런칭되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8월 달에 런칭되는 중요 이슈가 되는 코인이 폴카닷이 나올 거고 9월 달에는 파일 코인이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가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현재 미약하지만 그런 장세가 있는 현재 상황이고, OMG도 마찬가지 그런 거였고, 지금 어떠한 일이 있냐면 보세요. 그 탑 10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그 크립토 커런시에서 멘션되는 거, 트위터상에서 이게 3위에 올라가 있어요. 스윙 매매 하는 어떤 그 트레이더 전문가들이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뒤에서 세 번째잖아요. 이더리움을 팔고 폴카닷에 몰려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세 분출이 아마 지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들어가면 물린다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야지, 이것도 막 올라가니까 덤벼들어가지고 거기서 물리지 않고 나오는 게 되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거를 항상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고, 체인링크도 마찬가지야. 내가 예를 들어서 3,000원에 산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 뭐가 걱정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비트코인 캐시랑 이더리움 클래식을 접근하라는 의미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10% 20% 까진다고 하더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시세 분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파일코인에 관해서도 이제 제가 9월 말에 9월 25일이라고 지금 날짜가 예약돼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게 6월 달에 시장에 나오기로 돼 있는데, 제미니 거래소랑 여기 보세요. 기사 내용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Q3에 런칭을 시킬 거다. 커스터디에 관해서도 승낙을 지금 내렸다. 이거 뉴욕 금융감독청에 허가 신청을 받았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코인이 문제가 아니야. 이 코인이 문제가 돼서 스캠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코인이 거대한 포텐셜이 있다는 거를 사기꾼들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거래소에서 장난을 치든 아니면 뭐 채굴 서비스에 관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거를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파일코인 막 찾다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검색을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막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딱 대놓고 말을 하겠어요. 근데 어쨌건 괜찮은 거래소에서 거래를 안 하면 그거는 무조건 아니라는 거, 접근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일코인, 거기도 DCG도 이제 투자를 진행했다. 그리고 윙클보스 벤처스도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카이어 캐피탈. 파일코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 측면에서. 거기다가 코인에 접근한 지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 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냐면, 거래소에 이렇게 막 거래소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아마 없을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테조스 이후에 굉장한 포텐셜이 나올 거다, 이 시장에. 그거는 사실이에요. 테조스보다 ICO 모금액이 더 컸던 게 파일코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검색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걸 검색을 해가지고 잘못 투자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실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8월달하고 9월달 분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파일코인이 나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폴카닷도 마찬가지. 폴카닷도 4년? 이 코인이 시장에 아직까지 안 풀린 게 4년 전이요. 4년 전에 이미 5년 전에 결성된 프로젝트인데, 이 코인이 지금 시장에 나왔어. 자, 파일코인도 마찬가지요. 파일코인도 제가 코인 처음 할 때 그때서부터 이 코인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었던 사람, 추종했던 사람들도 그때도 이미 있었어요. 뭐 폴로니엑스 거래소나 이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코인이 실제로 토큰이 아니라 실제 코인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시장이 앞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거액의 자산가들이 돈을 투자하는 그 코인이 시장에 실제로 5년 동안 잠겨져 있다가 그게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을 해요. 그 의미를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코인을 사서 뭐 이문을 남겨라. 이문을 남기고 못 남기고는 개인의 역량이에요. 어떤 거래소는 어떻고 어떤 거래소는 어떻고 다 장단점이 있어. 위험한 거래소도 있어. 근데 이 코인을 사서 이득을 남기고 못 남기고는 개인의 역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어디 거래소에 있냐, 코인 처음 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되게 쉽지 않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또 드리고, 파일코인에 관해서 뭐 스캠이다 뭐 어쩌네 이런데 잘 조사를 해보시라니까요. 조사를 해보시고 이상한 거래소에 접근하지 마시고, 만약 예를 들어서 폴로니엑스가 다른 데보다 가격이 좀 높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야. 어떤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다른 거래소보다 가격이 높아. 그리고 한국 사람이 접근하기에 좀 힘든 거래소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지막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해야 돼요. 다른 거래소보다
한 20%더 가격을 주고 폴로니엑스 거래소에 사든 안 사든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코인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 골렘 코인, 개발자 중심의 새로운 골렘 버전을 출시했다. 이 코인도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동전 코인이라고 사람들이 되게 무시를 많이 해. 그리고 이 코인도 펌핑이 일어났잖아요. 펌핑이 그게 일어난 게 이것도 뭐 30원, 40원, 50원 했었는데 뭐 100 얼마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쑥 꺼졌는데 이것도 펀더멘탈이 있는 코인이에요. 일명 GNT죠. 골렘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이제 조용했던 그런 코인들, 조용하게 연구 개발진들이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하나하나 성과를 이제 내놓기 시작한다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트코인이 사라지는 단계가 아니라 지금 살아남은 알트코인들이 버뜩버뜩 거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코인을 찾아내는 거는 각자 개인의 역량인 거고. 그렇다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다고 골렘을 막 사고 막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까지 막 이렇게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에 사세요. 바이낸스에서 차라리 한국 거래소에서 막 사지 마시고 이거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러면 바이낸스에 그러니까 가입을 어차피 하셔야 될 거예요. 하셔가지고 차라리 바이낸스에 사세요. 업빗이나 빗썸에서 사지 마시고 거래소를 해외 거래소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에 관해서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싱 사이트랑 스캠 이메일 그리고 스캠 메시지 이상한 것들 그런 것만 잘 걸러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면 절대로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중 인증 해두시고 그런 것만 잘 해두시면 돼요. 겁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오랫동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막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제가 느끼는 거를 그대로 오늘은 말씀을 드렸어요. 디테일한 정보에 관해서는 좀 검색들을 많이 해보시고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파일코인에 관한 거는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일코인 채굴 서비스인가?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많은 수익을 가져가시기를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를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